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셀트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뭐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저점이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위치부터 그냥 몇 개월만 매수하고 좀 버텨보자 라고 한 거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여기에선 어떤 걸 보는 게 좋을지 핵심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합병 쪽에 대한 호재 뉴스도 있겠지만 뭐 트록시마나 아니면은 지금 유플라이마 이거 좀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들려오는 부분이 가격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물론 이게 잘 안 되면 아쉽긴 하겠죠.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 램시마라는 킬러 제품이 미국에 이제 신청받고 출시를 앞두게 될 것이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바이오 시밀러들 지금 임상 마무리 진행 중인 거 많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 안 되더라도 거기에만 100% 올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상장까지 완벽하게 진행되게 된다면은 효율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필요한 자금 안 나갈 거고, 그게 다 실적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끌려갈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너무 좋다라는 부분도 아니지만, 그냥 편안하게 보자.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셀트리온을 지금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이걸 편하게 보면은 핵심을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이거죠. 금리.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대비했을 때 많이 비쌉니다. 왜? 성장 중이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로 끌고 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성장주가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하죠? 유동성. 돈이 많이 풀려 있어야지 셀트리온의 가격도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유동성이 쪼그라들었고 셀트리온도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데 이제는 뭐가 달라졌냐?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7월달 FOMC에서는 금리 인상 기정사실입니다. 뭐 바뀌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확률이 지금 99.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돌립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에는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부터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느냐? 7월 FOMC 이후에 과연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것인가? 한데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7월 이후 FOMC가요, 일정으로 보면 9월 있고 그리고 11월, 12월이 있는데 당장 9월만 하더라도 동결의 확률이 현재 80%를 넘어서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1월과 12월 모두 동결의 확률이 과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 보여주는데 물가 지표들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슬그머니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금리 인하는 당연히 돈 푼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한다. 2020년 코로나 때 돈 풀어갖고 올라갔던 거 생각해보세요. 그때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동결 나오게 되면은 그냥 좀 더 길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따라가면 그만인 거예요. 게다가 하반기엔 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셀트리온의 킬러 컨텐츠, 램시마 SC, 미국 진출 가속화, 거기다가 합병 있죠. 세 가지가 겹치는 겁니다. 하나만 해도 파워풀한데, 세 가지가 함께한다? 쭉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그냥 이제 하반기까지 좀 보자. 계속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 그 의견은 전 지금도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적금식으로 셀트리온 조금씩 지금부터 모아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 이자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지 않나. 물론 세금을 좀 많이 내셔야 되는 분은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자, 해서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자, 그랬을 때 수급과 차트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하자면요. 야, 보이십니까? 금리 좋을 것 같으니까 외국인 모아 가잖아요,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아니라 매수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성장주의 특징 카카오도 갖고 있잖아요. 카카오도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두 종목을 괜히 미는 게 아니에요. 성장주의 대장이니까. 대장은 수혜를 안 받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턴 가격이 빠지든 말든 이 수급이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매도할 거 없이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매수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상승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핵심으로 보시고 그런 다음에 차트를 봤을 때 지지라인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얘는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61선 돌파하면 241선이고 여기 돌파하면 481선인데 근데 이거는 금방 가까우니까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보여지겠네요. 그러면 241선에 넘어서 480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보겠습니다. 이전에 있는 여기 고점 있죠? 여기 부근까지 1차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마저 돌파하면 그 다음 매물대 24만원, 5만원 빠르게 한번 노려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셀트리온 보셨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한 24만원, 5만원까지 올라가면은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그건 각자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시간은 우리 편. 시간은 우리 편. 여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이 셀트리온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악재나 이런 거는 너무 굳이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오히려 향후 미래를 보면서 준비하고 지금은 금리에 집중하면서 방향성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을 때, 금리가 조이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벌써부터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만큼 훌륭한 내용은 시장에 몇 없다. 그럴 정도로 매우 좋은 모습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 이렇게 수급이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매도 라인, 신경 쓰지 말자. 떨어지든 말든 결국 금리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 물가 지표가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이상 막 금리를 2년, 3년 뒤에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버티자. 그 결실은 정말 달콤할 거다. 자,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61선 돌파하면 240에 480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데 가깝다 보니까 일단 1차 목표 480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부근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20만원 부근의 정고점 그리고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매물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한 24만원, 25만원 여기까지 쭉 노려보는 전략 괜찮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셀트리온 한번 정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잘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다른 영상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핵심만 딱딱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며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에코프로 HN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 없다면보다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 오늘 한 번 더 꿈틀거리긴 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전에 고점을 돌파를 못하다 보니까 상승의 동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쉬어갈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걸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개별의 호재가 있어서 아니죠. 에코프로 지주사 여기에서 머티리얼즈 상장한다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친환경 여러 가지 엮여갖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그냥 그룹주 테마로 엮여갖고 순환 펌핑 들어오면서 에코프로 HN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에 인간의 광기가 제일 무서운 거고 이 테마라는 게 한번 엮이기 시작하면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올라가선 안 되는 건데 올라가는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하게 에코프로 지주사인데 그 올라가는 게 답이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올라갔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의 광기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증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순간에는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현재 위치에서 전략 어떤 건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을 봤을 때는 어제 윗골이 많이 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게다가 사모펀드 오늘까지 매수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이 두 군데에서 플러스 유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왜냐면 개미 털고 외국인 기관 사면은 올라가는 게 정배잖아요. 그럼 정배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두 군데를 꾸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역시나 지지라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 잘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과거를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다? 이탈 시에 11선까지 빠지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는 매도할 필요가 없지만 빠지게 된다면 이 11선까지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거기선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길게 끌고 가실 생각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탈하면 바로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11선 지금 거리가 길잖아요. 올라왔다라고 해도 이제 7만 원인데 현재 위치에서 7만 원까지 빠진다?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지라인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올라가면은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걸 좀 뽑아봐야 되는데, 특히 어디 걸고 넘어질 데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매물대 가장 두터운데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 여기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매물대가 이 부분인데 지금 뚫은 것보단 얇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정도면 이미 소화도 몇 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나마 있는 매물대 하나가 이전에 있는 16만 원대 여기 고점이긴 한데, 여기도 솔직한 제 개인의 감상을 말씀드리면 매물이 얇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은 존재를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심리적인 가격대 때문에 떨어지는 건 감안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나중의 일이지. 지금 여기서는 추세 좋으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의 전략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개별의 호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지금은 광기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기가 유지된다면 기회는 여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하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다면은 개인 매도하는 것만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기대 심리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하면은 바로 11선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단기적으로 불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탈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답 간단하죠. 매도할 필요 없이 천천히 보면서 그냥 올라갈 때까지 올라타면 됩니다. 저도 확실하게 위쪽에 저항이 막 두텁게 쌓여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흐름 잡히면은 그냥 편하게 있다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탈했을 때 매도하더라도 최소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이러한 결과는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최고점에 못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냈느냐 안 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해서 이렇게 에코프로 H에 대한 총정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 다양한 영상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림과 동시에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